자,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는요, 쉽게 얘기해서요, 금속판 두 개를 나란하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요, 얘가 가장 간단한 축전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거든요. 자, 보통의 이제 전기회로에 들어가는 이제 축전기들은 전부 다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통을 절반을 잘라보면요, 그걸 이제 위에서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평행판 축전기가 들어있을까요? 요렇지 않습니다. 얘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렇게 판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둘둘둘둘 말아 가지고 요 통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전기 얘를요, 가위로 잘라 보시면요, 그러한 구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행판 사이에 얇은 습자지 같은 종이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얘를 말아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는요, 캐패시터라고 하고요, 가장 간단하게 전기 에너지를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전지를 이렇게 달아보면요,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니까요, 전자가 이렇게 쭉쭉쭉 이동을 할 겁니다. 플러스는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요, 요 A 극판에 있던 전자들은요, 이쪽으로 다 도망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유도가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정전기 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축전기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충전 과정을 보시면요,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요, 자동으로 A 쪽에서요, 플러스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동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자, 근데요, 여기에서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를 밀어주는 정도를 이제 전압이라고 나타냈잖아요. 그럼 만약에요, 축전기 양단에 요 전압이 V가 되면요, 여기 있는 V랑, 건전지의 V랑요, 힘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완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완료되면요, 축전기 극판 사이의 전압은 V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충전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처음엔요, 전자가 이렇게 몇 마리 없기 때문에요, 전자가 쭉쭉쭉 잘 이동해요. 근데 충전이 어느 정도 돼가고 나면요, 전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요,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가야 되면요, 여기 있던 전자가 얘를 밀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충전 사이클이요, 요렇게 됩니다. 이 시간이고 얘가 충전량, 전하량 Q라고 하면요, 초기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충전되다가 이제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을 때는요, 충전이 한 20%, 30%까지는 금방금방 가는데, 얘가 90에서 100% 가는 건 엄청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것들이 요 B에 있는 극판이 새로 들어오는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충전이라는 건요, 차징이라는 건요, 도체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을 하고요, 충전이 됐으니까 전하를 저장한 거겠죠. 그래서 저장한 전하량을 Q라고 하면요, Q는요, 뭐에 비례하냐면요, 당연히 배터리가 전자를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례식을 쓰기 싫으니까 등호를 쓰고 비례상수 K를 써야 되는데요, 이 K가 매우 유명한 K라서 C라고 적고요, 얘 이름을 전기 용량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전기 용량의 단위를 알아보는 건 이제 쉽겠죠. C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요, Q over V가 될 거고요, Q의 단위는 쿨롱일 거고요, V의 단위는 볼트가 될 거니까 얘는 쿨롱 퍼 볼트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페럿이라고 할 거예요. 얘를 패러데이라고 다 부르지 않고 페럿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C 전기 용량의 단위는 페럿이 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요, 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축전기가 성능이 좋냐 나쁘냐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요, 축전기라는 건요, 전자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척도이기 때문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전자를 많이 저장하려면요. 금속이 크면 되겠죠. 그래서 금속의 면적을 뭐 S라고, surface라고 하는데 area라고 해서 A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요. 전자들이 이렇게 금속이 많으니까 전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축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였으면요. 여기에 반대편에 플러스가 이렇게 모여줘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도가 되는데요. 유도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쿨롱 힘입니다. 쿨롱 힘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요 위쪽에 있는 극판에서의 마이너스 전자들을 이렇게 밀어내고요. 플러스가 많이 남겠죠. 그러면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얘가 쿨롱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뭔가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전기 용량 C는요, 당연히 극판의 면적에 비례할 거고요. 극판의 이제 간격, 디스턴스 D에 반비례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도 비례식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등호를 쓰고 비례상수 K를 쓰면 되는데 이 비례상수 K도요. 엄청 유명한 애라서요. 얘를 입실론이라고 쓸 거예요. 얘는 입실론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입실론이요. 물질의 유전율이에요. 그래서 물질 고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 입실론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부도체일수록 점점 더 커요. 그래서 공기보다는요. 부도체, 물 같은 애들 그런 것들을 넣으면 되는데 전기랑 물이랑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보다는 좀 작지만은 유전율이 큰 애를 찾아보니까 종이가 있더래요. 종이. 그래서요. 보통은 축전기에서요. 전기 용량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요.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간격이 0이 돼서 붙어버리면 축전기가 이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얇은 습자지 같은 걸 요렇게 사이에 끼워 넣으면요. 얘가 완전히 붙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끼워 넣으면요. 입실론 값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요. 요 면적 A를 크게 해야 되니까요. 이 A 값을 크게 하려면은 이 원통형에다가 이렇게 만들면요. 이렇게 넣으면요.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축전기는요. 보통 두루마리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도체가 있고 주위에 요렇게 생긴 게 이제 절연체인데요. 절연체 보통 많이 쓰는 게 습자지 같은 아주 얇은 기름종이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과학실에 축전기가 있으면요. 한번 가위로 한번 잘라보세요. 그럼 전부 다 두루마리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볼 건데요. 자, 그러면요. 전압에 따른 전하량 Q, 요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Q는 CV라고 했으니까요. 요런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요. 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기울기는 당연히 비례상수니까 C고요. 요 면적이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는 건요. 1이라는 거죠. 이제 요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 본 게요. 전위의 이제 정의가 Q 오버 이제 W 요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버리면요.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면적이요. 얘가 2를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이만큼의 전하량을 충전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QV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요 Q 값이 CV랑 같으니까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되고요. 굳이 이거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보통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거의 잘 쓰이는 걸 겁니다. 요거는 문제풀이 테크닉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졌는데 축전기의 연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축전기의 연결인데요. 먼저 병렬 연결부터 볼게요. 병렬 연결이란 건요. 독립적인 회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축전기 C1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C2 하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도 V가 동일하고 여기에도 V가 이제 동일하게 걸릴 겁니다. 그럼 저장되는 양은 Q1은 C1V
V가 될 거고, 여기에 저장되는 건 Q2는 C2V가 될 거예요. 자, 근데요,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요. 합성, 이제 전기 용량을 구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습니다. 얘가 이제 V가 같죠? 그렇게 되면 총 저장되는 전하량 토탈은요, 어떻게 되나요? Q1 플러스 Q2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되면 C 토탈이 될 거고요. V가 될 거고, C1 V 플러스 C2 V. 이렇게 되니까 V가 전부 다 약분이 되면서, 축전기의 병렬 연결에서 이제 전기 용량은요, 전기 저항에서 직렬 연결하듯이 C 토탈은 C1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축전기를 병렬 연결하면요, 이제 전기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극판의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 직렬 연결은 이렇습니다. 직렬 연결은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축전기 1번이랑 축전기 2번이 있는데요. 이제 요 사이 간격이 떨어졌고 요 사이 간격이 떨어졌는데요. 요 안쪽에 있는 판과 도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판이에요. 이거는요, 전부 다 도체이기 때문에요. 얘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V라면요.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면요. 요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유도가 됐죠. 그럼 자동으로 플러스가 유도가 돼요. 네 마리가. 그러면 전자 네 마리가 여기로 도망갔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플러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판들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효한 축전기는요, 바깥쪽에 있는 판들이에요. 근데 연결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가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 용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요,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요, 토탈 이제 저장되는 전하량인데요. 이제 Q가 있고 그러면은 Q1과 Q2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같아요. 그렇게 되면 C 토탈 V가 될 거고요. 얘는 C 토탈 V1, 얘는 C 토탈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C1 V1 그 다음에 C2 V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면요, 얘가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C 토탈은 어떻게 되나요? C1 분의 1, C2 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축전기의 직렬 연결은요, 직렬 연결하면 할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직렬 연결하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저항에서의 병렬 연결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축전기의 이제 연결에 대해서는요,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축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